안녕하세요. 주식하울이에요. 오늘은 지표 7번째 시간 이격도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이격도는 심리선과 스토캐스틱 같이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격도만 보시는 것보다 엔벨로프라든지 이격도, 심리선 이런 거 다 같이 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 이격도를 보실 땐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지금 거의 세네 번째 하는 영상이라 아까 엔벨로프 설명을 하필 같이 하느라 이걸 우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설정을 해야겠죠? 저희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이격도는 아주 친절하게 한국어로 이격도라고 찍으면 나와요. 자, 이격도는요,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의 노란색 21선 보이시죠?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이 선대 중에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선 21선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냐, 뚫냐, 아니면 지지를 하냐, 이 21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이격도는요, 100이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이 이동평균선의 21선에 이 선이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0 선에서 있으면 주가는 딱 그 20일 평균선만큼 있고, 이 위로 20일 위에서 있다라는 건 주식들이 이 21선보다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100 아래에 있다는 건 주식이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 많죠. 복잡하죠. 그래서 우린 이걸 없앨 거예요. 되게 짧게 보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에서 5, 10을 지울 거예요. 저는 제 거 가끔 제가 넘겨 보이면 이건 지금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설정한 거 보면 저는 20하고 60을 같이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는 분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를 빼고 20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격도 20은요, 약간 단기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거고요. 60은요,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20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기준선 라인은 설정했다고 치고 기준선을 가시면 100만 기준선이 돼 있어요. 요 100만 딱 검게 돼 있죠. 근데 20은요, 20을 기준, 라인을 20으로 쓰시는 분은요, 기준선을요, 아래로는 100 아래로 95. 왜냐? 내가 지금 많이 떨어지면 어디까지를 많이라고 봐야 돼? 이걸 모르잖아요. 그거 기준이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그럼 위로는 어느 정도 가야 많이 간 건데? 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는 105를. 이거는 단기적 성향이라 했잖아요. 한마디로 100 기준에서부터 105까지 가면 나는 만족해. 95까지 떨어지면 사볼까? 이런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냥 기준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럼 선을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추가를 하나 안 했네요. 죄송해요. 여기에 105를 안 했네요. 나왔죠.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100이 아까 뭐라 그랬죠? 21선이라 그랬죠? 이동평균선 21선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보다 얘네는 위에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21선보다 아래로 깨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래로 살짝 터치를 해서 내려왔다라든지 그 선이죠. 그럼 무조건 이 100보다 아래 있으면 사야지가 될까요? 아니고요. 이 위에 100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팔까가, 이 105만 오면 팔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사야 되냐? 자, 알려드릴게요. 자, 100이 기준으로요. 이건 단기 설정이라 그랬죠? 100을 기준으로요. 95가 터치하면 사는 게 아니라요. 95를 터치하고 다시 뚫고 올라올 때. 한마디로 조금 넓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95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어요.
그죠? 뚫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요때 사는 게 아니라요. 뚫고 내려왔을 때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이 95를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요때 사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느 분들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왜?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 나는 좀 더 확실히 완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이격도 20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좀 길게 보시는 분들 60일선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을 찍고 올라올 때 이렇게 100을 통과할 때 사시는 분도 있어요. 100. 그래서 기준은 어디다 두냐는 본인이 성향을 한번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시고 95를 기준 설정하되 나는 95 찍고 올라올 때 살 거야.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도 잘 못 믿어. 나는 100을 찍고 올라갈 때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때 샀어요. 그 다음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요때 95를 여길 찍어서 샀는데 나는 100을 기준으로 살 거야. 그럼 100 여길 뚫었죠? 요때 사는 사람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 사서 쭉 가져갔어요. 근데 팔 때는 그러면 105가 넘으면 팔아야 된다는데 그럼 고가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를 그렇게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105를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 쭉 보셔야 돼요. 뚫고 오른 걸 보시고 대부분 여기서도 똑같아요. 난 105가 깨지면 팔 거야. 깨지면 팔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그냥 좀 더 갖고 가 봐서 100이 떨어지면 100에서 떨어지면 팔래. 100을 뚫고 내려오면 팔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타를 치거나 단기적 성향을 보실 때는 정말 짧게 보셔야 돼서 짧게 보셔야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야겠죠. 하시고 그러면 나는 성향이 중장기적으로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선인데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추가를 라인을 60 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110을 기준선을 넣고요. 아래로는 90을 넣거든요. 근데 이 기준선도 본인이 한번 계속 써보시면 나는 이 정도 선이 좋을 것 같아. 이 회사마다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되게 우량 주고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굳이 이걸 105, 95 나눈다? 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기준을 찾으셔서 넣으시면 자, 방금 요 부분이었잖아요. 보시면 이격도 60인 선은 보시면 60을 90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95 기준을 안 잡거든요. 90으로 잡으시면 여기 95 깨지고 90 닿을 때 여기 90을 뚫고 올라올 때 여기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여기서 사시고 얘도 95 똑같이 뚫을 때 사셨다고 치셔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90 밑으로는 60에서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110을 뚫었을 때 파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기적 성향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셔서 여기서 파셔도 요만큼은 드신 거죠. 요만큼. 요만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좀 넓어요. 예, 요 기준 넓어요. 어쨌든 요만큼은 드실 수 있다. 그래서 60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넓게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110 찍어서 내려왔는데 난 안 팔았어. 나는 110 말고 조금 더 100을 기준으로 뚫으면 내려오면 팔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100을 뚫었죠. 60일선이. 그러면 여기서 파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사셨으니까 요만큼은 드셨다. 요만큼은 드셨다. 네, 요거예요. 요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때 요만큼만 보시고 파신 분들은 너무 손해겠죠. 왜? 그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지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파라볼릭하고 DMI 같이 보시면 그거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 이 추세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랑 같이 보시면 더더욱 완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사신 분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요 사신 분은
계속 추세선이 만약에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면 계속 가져가셨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그때 이동평균선 할 때 생각나세요? 50, 20, 60, 121선 이 선들이 이렇게 쭈루룩 지들끼리 반상회 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들끼리 모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들끼리 꼬여 있거나 쭉 정배울로 쭉 지들끼리 모여서 반상회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때 진짜 중요 사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선 60일 거를 지워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한번 배워 놓으시면 편하니까 21선을 보면 여기서 매수 시점을 한번 찾아보면 잠시만요. 기준선에서 110 지울게요. 그리고 90도 지울게요. 자, 찾아보시면 여기서 여기 떨어졌죠. 95 이하로 떨어졌죠. 여기. 그리고 올라왔죠. 이때 샀어야 됐죠. 만약에 이때 못 샀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뚫고 올라갔죠. 요때 샀어야 되겠죠. 요때 샀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언제 파냐? 뚫고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가는 건 내비두고 얘가 뚝 떨어져서 얘를 깰 때 판다. 얘를 깰 때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안 깼잖아요, 아직.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예요. 계속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한번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건데 우리 제 영상을 같이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한 번의 고민을 하는데 저 도움이 되셨겠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동평균선 할 때 21선을 지지하는지 안 지지하는지 보실게요 라고 했는데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깨긴 했으나 지지하고 있어요. 얘를 완벽하게 뚫고 내려오는데 캔들이 음봉으로 걸쳐주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한번 우리 봐볼까요? 자, 여기에 설명을 우선 이격도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볼린저 밴드 우리 배웠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깨면 팥이라고 했잖아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안 깼어요. 그죠? 얘는 팔라고 사인을 줬지만 이격도는 나 깨졌어. 그럼 팔라고 했는데 라고 사인을 줬지만 볼린저 밴드는 사인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가져가 보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같이 보는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볼린저 밴드 설명드렸고, 이제 이격도도 설명을 드렸으니, 그 다음 것들 또 한번 다 올려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아, 똑같진 않을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한 4개를 켰는데, 그 중에 3개가 매도 사인이에요. 그럼 매도하시고, 4개 중에 하나만 매도 사인이에요. 3개는 매도 사인은 안 나왔어요. 그럼 좀 더 보시란 얘기예요. 이래서 지표를 여러 개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랬다고 막 수십 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지표를 4-5개는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도 스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팔았어요. 볼린저 밴드도 팔지 말라 해서 안 팔았고요. 그래서 쭉 안 팔아요. 안 팔다가 여기에서는 100을 깼어요. 100을 깼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도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이때 사람들은 다 고민도 하고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내려보면 여기 깨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쭈르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다 계속 닿기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팔아줘야겠군 하고 파셨어요.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보셨다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은 또 한번 사신다 생각하시면 이때 또 한번 90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요때 한번 사보시는 거죠. 요때 사보시면 그 다음부터 쭉 또 올랐잖아요. 계속 보시는 거죠. 계속 보시다가 요게 또 95를 깼는데 팔아볼까? 라고 했는데 또 중심선을 안 건드렸어요. 그럼 또 한번 계속 보시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계속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 중심선 깼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100을 또 깨고 내려갔겠죠? 그럼 100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는 팔아야겠죠. 중심선도 깨졌고 100도 깨졌으니 한번 보자라고 해서 쭉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다가 음봉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네. 팔아줘야겠다라고 파는 사인이 나왔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알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오른장에는 누가 말 못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21선이나 61선 또는 길게 보시는 241선이 우리 이 캔들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자리에 놀고 있다 하실 때는 조금 더 매수를 신중히 하셔야 돼요. 매도는 과감히 하시고 매수는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요거 95 터치 사야지. 95 깨고 올라왔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선들이 121선들, 61선이 위에서 놀고 있으면 내가 요 종목은 잠깐 쉬어볼까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아무리 올라와도 121선에서 혹은 짧게는 61선에서 이제 저항선이 생기기 때문에 터치하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21선이잖아요. 터치 또 못하고 요 근처 와서 내려가고 또 근처 와서 내려가고 이게 되게 많아요. 또 근처 와서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요때는 좀 매수를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잘못하다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럼 너는 왜 발목 잡혔냐 하신다면 저는 제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선 안 사요. 여기선 절대 안 사요. 저는 요쯤에서 사요. 왜냐하면 저의 기준은 저는 솔직히 파동이 100% 맞다 생각하지 않아요. 파동은 확률적으로 한 20% 맞을까 말까예요. 하지만 그 파동이 잘 정확히 명확히 들어가면 제대로 맞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파동이 너무 잘 보이는 지표, 그러니까 캔들이 나온 거죠. 여기는 파동이 너무나 잘 보이게 나와서 그러면 제가 활용할 때는 대부분 이 파동이 끝나는 지점, 그 끝나는 걸 어떻게 알아? 그 나중에 파동은 제가 꼭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초병을 보내기 시작하는 때가 요때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121선이 위에 있어도 그냥 보초병은 우선 보내놔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갖고 있어야 그 종목을 보고 사게 되니까. 제가 워낙 종목이 많잖아요. 안 그러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관심 종목을 아무리 써놔도 놓치고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갖고 있어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매수 타점이 오면 와장창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격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안 보고 아까 20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0으로 우선 잠시만 그거 말고 또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이 세네 번째 영상 녹음마다 보는 거니까 녹화하다 보니 말도 꼬이고 조금 지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 설명을 내가 방금 했나 여기서? 저번 영상이 아까 영상에서 한 건가? 헷갈려요. 근데 또 하나 이거는 안 한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95를 뚫고 내려올 때요. 기준이 뚫고 내려올 때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뚫고 올라갈 때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뚫을 때요. 뚫은 날로부터 3일 또는 그러니까 이 뚫은 날로부터 5일 이후는 방향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요날 뚫었어요. 요날 뚫은 날이에요. 그러면 자, 요날이니까 요날부터 5일이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요때 이제 올라가죠. 5일이나 3일. 그럼 여기도 볼까요? 요때부터 5일. 하나, 둘, 셋. 3일 뒤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건 아닌데요. 이것도 힌트가 되신다면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짧게 보면 여기도 그래요. 짧게 보면 자 짧게 본다고 자 짧게 보실게요. 짧게 보면 자 95로 뚫은 날 짧게 보면 자 95가 여기서 뚫었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헷갈리게 했네요. 95. 자 여기서 짧게 보면 여기서부터 5일째 하나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좀 올랐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도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재미가. 그럼 여기도 또 뚫고 95를 뚫고 여기 저 뚫은 날이 그럼 5일째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뚫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때죠. 근데 요때는 좀 더 내려갔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요러고 나서 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짧게 보시는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효과는 될 수 있지만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꼭 이 이동평균선의 장기평선 라인을 꼭 보셔야 되고 다른 기본 차트도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저것만 믿고 요거 5개 3일 요거 3일 5일 알려드렸다고 그 기준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저도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안 알려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격도 배울 때도 어떤 차트든 어떤 캔들이든 배울 때 한 번의 영상만 보지 않아요, 절대. 지금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만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거 보시고 다른 분들 것도 꼭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거를 또 알려줄 수도 있고요. 어려운 단계도 갈 수 있는데 쉽게 배운 다음에 어려운 거 가면 그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격도를 아까 설정을 다시 60으로 한번 우리 가볼게요. 60으로 가고 기준선을 95 없애고 105 없애고 110 높게 보면 110 낮게 보면 90에 나는 볼게 라고 하신 분들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60일진 기준으로 이 90일선을 깬 적이 요때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90일 깨셨다고 해서 이거는 5일, 3일, 5일에 해당은 없어요. 이거는요. 20일 때 해당이 아까 3개일, 뭐 5개일 이후에 올라간다. 그 흐름상 그렇다라고 알려드린 건 이격도 20일 기준으로 넣은 거고요. 60일은 기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때 깨고 또 터치하고 못 올라갔어요. 그럼 못 올라가고 여기 터치하고 올라갈 때 요때 사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선 딱 왔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때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사시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사시면 좋겠지만 이때 캔들 보시고 사시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신다. 그럼 소극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중심선을 뚫을 때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뚫었어요. 이때 샀어요. 사고 쭉 올라갔죠. 계속 갖고 계신 거죠. 쭉.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안 내려왔어요. 계속 갖고 가시죠. 그러다가 여기서 110을 뚫고 뚫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 다음날 중심선 밑으로도 또 깨져서 이렇게 쭉 볼린저 밴드 하한까지 걸쳤어요. 그럼 팔아야겠죠. 네, 이땐 팔아야겠죠.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여기 장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쭉 하락세가 계속 지속돼요.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이때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 있죠. 근데 장기로 보면 여기는 90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장기선으로 보신 분들은 못 사셨겠죠. 요것만 보시면. 네, 요것만 보시는 분들은 못 사셨겠죠. 요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장기선을 보되 나는 사는 거는 장기선 봐도 100을 찍으면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셨으면 됐죠. 그죠? 100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 사시면 되니까. 이때 사시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격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격도는 확률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꼭 같이 보시면 정말 확률이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이격도를 제가 아까 영상에 엔벨로프를 같이 설명드렸다가 갑자기 또 엔벨로프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격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상을 또 남긴 거거든요. 엔벨로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엔벨로프도 되게 쉬워요. 볼린저 밴드하고 되게 보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벨로프를 다른 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저는 그 9가지 엔벨로프를 넣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하나를 괜히 덜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격도하고 엔벨로프를 같이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격도하고 저는 볼린저하고 같이 봐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요. 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맞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요렇게 했더니 쪼끔 실수가 줄여지더라. 이격도의 실수가 줄여지고 어떤 걸 같이 놓더니 볼린저 밴드의 실수가 줄여지고 요런 거잖아요. 서로의 시너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태까지 종목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엔벨로프는 솔직히 우량주나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들한테 쪼끔 많이 좋아요. 예 먹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게 저는 코스닥도 좀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뭘 쓰는지는 본인이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 나가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좋아. 무조건 이거 좋아. 이거 써."라고 했어도 참고는 할 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격도는 배워두면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 좀 그렇다? 이격도만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같이 보시는 게 그래서 제 거 그 노트북에 요거 말고 이 노트북 말고 다른 노트북에 제가 항상 이렇게 차트 설명할 때 내려다보면 이격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 이격도를 60만 쓰지 않고 20, 60을 같이 써서 같이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짧게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좀 길게 보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때마다 설정한 값을 그거에 맞게 대입하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2개 해 놓고 내가 짧게 보고 싶은 거는 20으로 보고요. 길게 보고 싶은 건 60으로만 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20, 60 해 놓고 기준선도 여기를 110 추가 95 아이고 이거 110 2개 같네요. 105 추가 요렇게 아이고 하면 90, 95, 100, 105, 110 요렇게 딱 요렇게 귀하고요. 그리고 진짜 길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나는 이만큼 수익만 먹고 나는 요만큼은 만족도 안 해 하시는 분들은 120, 130 넣는 분도 계세요. 그때쯤 판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네 그거는 본인 마음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볼린저를 이렇게 올려놨으면 이렇게 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격도는 볼 때 이렇게 해서 봐요. 그래서 아 어디쯤 왔네? 아 그래 요거는 얘는 지금 얘 깨졌는데 더 볼까 할 때 이격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막 되게 중습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듯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쯤이냐 이것도 보이실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유화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유화 싸게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때 사서 근데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오르고 지금 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을 못 잡는 여자는 아니구나를 보이실 거예요. 그냥 주식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근데 저는 솔직히 주식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이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초 편이거든요. 근데 굳이 오셔서 더 어려운 거 왜 안 알려줘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의 전문적인 영상을 보세요. 저는 정말 제 지인분들, 정말 기초적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려운 건 더더욱 알려드렸다가도 이렇게 영상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른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기초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 기초를 아셨으면 그 다음 가셔야 발전을 하잖아요. 꼭 다른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그럼 그분은 제가 안 알려준 것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더 보이는구나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활용할 때 이래서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어떤 분들은 파동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파동은 솔직히 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 한 20% 맞아요. 맞는데 20%가 맞으면 그 안에서 20% 안에서 잘 맞아요. 맞으면. 근데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초를 하시는 분들한테 파동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 학력이고 제가 맨 처음부터 저한테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동평균선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누구도 안 알려줘서 파동부터 배웠다고 그래서 머리 아파 뽀개지는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파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부했던 파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파동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어렵게 설명들 하더라고요. 저는 또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쉽게 설명해 드리고 대신에 파동의 어려운 점은 시작점을 찾는 거거든요.
시작점을 찾기만 한다면 정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작점을 못 찾는다고 해서 어렵냐? 아니요. 시작점 못 찾아도 그냥 파동 공부해 놓으시면요. 보여요. 네. 그냥 보여요. 아,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까지 갔네. 그 다음에 ABC 내려오는구나. 요것만 아셔도 큰 흐름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쉬운 단계만 쉽게 설명해서 쉽게 보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한유화는 저는 요게 잡은 거잖아요. 정말 그때 그러면 얘 왜 잡았어? 라고 하시면 요때 보시면 저는 이때 떨어진 날 잡았잖아요. 요때 왜 잡았냐? 저는 그래서 사고 나서 계속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잡았냐면 보이시죠? 네, 캔들도 나왔고 제가 알려드렸던 캔들 나왔고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찍었고 그죠? 그리고 저는 5천만 불에서 한 주 됐잖아요. 한 주. 정말 어쩜 그렇게 한 주가 됐는지 그죠? 그래서 저거를 보시면 아니 근데 쟤는 왜 알려준 대로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거는 그 가격에 맞게 산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왜 그 가격 아닌 거에 잡은 것 같지?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다 달라요. 왜냐면 지표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표만 보시고 파시고 사시고.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지표가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가 종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회사 종목을 선정하고요. 그 회사의 가치가 있다. 그럼 그 가격 어느 가격에 사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기적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한 영상들 보면 이거는 그냥 짧게 보려고 산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지표만 보고 커피값, 밥값 보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먹었으면 단기간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10% 15% 보면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 거 가격대가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니니까 절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쟤는 희한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격도는 본인이 성향에 맞게끔 20을 쓰시던 60을 쓰시던 설정을 해놓으시고 둘 다 처음에 같이 보시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처음에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꼭 이거를 엔벨로프를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같이 보시면. 근데 저는 볼린저 밴드, 우린 볼린저 밴드 배웠으니까 우선은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엔벨로프가 뭐야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은 엔벨로프를 가셔서 다른 분들의 영상의 엔벨로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갑자기 또 이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제가 엔벨로프를 막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볼게요. 엔벨로프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엔벨로프를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볼린저 밴드를 자, 엔벨로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약간 볼린저랑 비슷하죠? 네, 엔벨로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아셨겠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가셔서 엔벨로프도 다른 분들한테 한번 공부를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보시고 이격도랑 같이 쓰시면 아 이래서 좋구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엔벨로프는 아직 안 배웠고 그리고 주식하울이 별로 시간 아까운 건 아니고요. 괜히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엔벨로프는 안 하고 기존 쓰고 있는 볼리저 밴드로 하겠다라고 알려드렸고 저도 지금 계속 2년 뭐 가까이 1년 넘게 이격도랑 볼린저 밴드 같이 쓰는데 그렇게 크게 엔벨로프랑 같이 봤을 때보다 지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격도 여기까지 할게요.